어제 집에 내용증명 등기가 와서 뜯어봤는데 합의금 300만 원을 14일 이내에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해당 상품은 팔린 적도 없습니다. 네, 벌써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셀러 제따잡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따잡 단톡방이나 카페에 보면은 초보셀러부터 어느 정도 매출을 내시는 분들까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직접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출 올리는 법부터 지재권 대응, 반품 처리, CS 노하우까지 이 영상에 다 담았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수익 30만 원인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제따잡님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퇴근하고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있고 주말에는 4시간 이상 합니다. 하루에 50개씩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등록한 상품이 3,000개 정도 되시는 거고, 근데 이번 달 정산을 해보니 순수익이 40만 원 정도라고 하십니다. 매출은 한 200만 원 정도 좀 넘게 나오고, 프로그램 월 구독료 빼고 배대지 비용 빼고 뭐 마켓 수수료 빼고 뭐 반품 받으신 거 빼고 나면은 40만 원도 채 안 남는다. 그래서 솔직히 시급으로 치면 알바하는 게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는 계속 꾸준히 업로드하고 버텨야 한다고 하는데 방향 자체가 틀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와이프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새벽에 올리는데 요즘은 솔직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 어떻게 버티셨나요? 혹시 이 정도면 그냥 접는 게 맞는 건지 진심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딱 보고 내가 딱 저랬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멘탈 관리적인 부분인데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분들도 많이 그랬고 제가 직접 가르쳤던 수강생분들도 초창기에는 다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시간 투자도 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수익이 당장 바로 막 많이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구매 대행을 롯데리아 알바랑 병행하면서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때는 저도 롯데리아에서 버걸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내 상품이 좀 더 쌓이고 이걸로 매출이 더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결국엔 내 자산이 될 게 분명하게 보였고 그 자산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확고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들의 강의를 막 여러 개 들었는데 거기서 만난 이제 동기분들, 그분들도 어차피 다 초보들이니까 서로 약간 으쌰으쌰 하면서 나 오늘 이런 일 있었어, 너는 어떤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힘이 되고, 그 당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하루에 몇 개 업로드 했는지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좀 많이 한 사람한테 칭찬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오늘 그래도 목표치는 채우고 자야겠다, 경쟁의식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도 뭐 주위에 같이 하는 뭐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각자만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서로 공유하면서 약간 뭐 지적도 하시고 질타도 하시고 뭐 칭찬도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바를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혼자 하는 게 한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1년차 직장인입니다. 직장인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네요. 퇴근하고 매일 3시간씩 하고 있고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등록한 상품이 한 10,000개 정도 되고 있고 이번 달 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왔대요. 수수료랑 배대지 프로그램을 다 빼고 나면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CS가 너무 많아지면서 신규 업로드를 거의 못하고 있대요. 하루에 문의가 10건 이상 오는데 답변하고 CS 처리하다 보면 새벽 1시가 넘어갑니다. 업로드를 못하니까 매출이 안 오르고 매출이 안 오르니까 알바를 못 쓰고 완전 악순환인 것 같네요. 알바를 고민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수익이 더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혼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바를 쓴다면 CS 전담이 낫나요? 업로드 전담이 낫나요? 아니면은 알바 말고 외주나 자동화 같은 중간 단계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소원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다가 몸이 먼저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고민이실 거예요. 제 경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매출로 한 4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수익으로는 뭐 한 지금 질문하신 대표님처럼 100만 원 언저리 나왔을 때부터 좀 바로 알바를 썼었거든요. 그때 알바를 썼던 이유는 저는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상품을 내가 올린 만큼 계속 매출이 나니까 내가 지금은 나 혼자 올리는데 이게 2명이 되고 3명이 됐을 때는 1.5배 이 정도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직원을 바로 고용해서 썼었는데요. 그때 제가 썼던 거는 상품을 업로드하는 알바만 썼습니다. 알바를 지금 이 정도 매출에서 쓰신다면은 업로드를 전담하는 알바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외주나 자동화 같은 것도 지금은 사실 많이 이제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주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힘들 것 같고요. 이 업로드는 어느 정도 자동화나 뭐 외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우선 대표님께서 한번 비용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몇 개를 올릴 건데 내가 전담 알바를 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이렇게 외주나 자동화를 하는 게 나은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매출이 뭐 조금 더 한 3천만 원 이상 나오시면은 그때부터는 CS나 주문 처리하는 알바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부터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셀러 2년차입니다. 판매가 잘 일어나고 있던 사업자가 갑자기 6월부터 매출이 50% 넘게 빠졌어요. 상품수가 1,000개로 줄면서 말도 안 되게 빠졌습니다. 다들 이제 수동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상품수 제한된 이후 이제 구매 대행은 끝난 건가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요즘 반자동이나 대량 하셨던 분들이 정말 다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일 그냥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는 수동으로 전환해서 이제는 조금 더 상품수를 적게 운영하면서 그 상품 하나의 구매 전환율을 높인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그 조건을 맞춰서 1만 개를 계속 유지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네이버 사태에 대비해서 해결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품 5,000개 넘었는데 하루 주문건이 0건이 계속됩니다. 소싱이 문제일까요? 제타자님 안녕하세요. 구매 대행 시작한 지 4개월 된 초보셀러입니다.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꾸준히 올렸고 지금 등록 상품이 5,2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주문이 진짜 안 들어와요. 하루 0건인 날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고 간간히 한 건 들어오는 게 감사할 정도입니다. 5,000개가 넘으면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 믿고 버텼는데 솔직히 멘탈이 흔들립니다. 상품 수가 문제가 아니라 소싱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시기를 다 겪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소싱 방향을 점검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팔린 상품이랑 안 팔린 상품을 분석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질문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5,000개 정도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초보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5,000개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5,000개는 많은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상품수 가지고는 사실 뭐 주문이 안 들어온다, 잘 들어온다, 뭐 소싱이 어떻다, 잘 됐다, 안 됐다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 10,000개 정도는 좀 한번 쭉 채워보시고 내가 10,000개를 채웠는데 다른 분들 이 정도 나오는데 내가 그것보다 덜 나온다. 주문이 하루에 1개도 안 들어온다니 뭐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시기가 정말 멘탈이 흔들려요. 왜냐면 아무런 소득 없이 아무런 이득 없이 내가 계속 노동력만 쏟아붓다 보니까 이때 잘 버티셔야지만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멘탈 흔들리시는 거를 다 잡고 고통 끝에는 웃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싱 방향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해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둔 영상 중에서 반자동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둔 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대표님이 소싱하시는 방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이 날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벌써 무섭네요. 어제 집에 내용 증명 등기가 와서 뜯어봤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합의금 300만 원을 14일 이내에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랑 담당 변호사 이름까지 찍혀있고 진짜 공문 형식이라서 이게 사기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솔직히 그 브랜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대량 등록하다 보니까 실수로 업로드된 것 같은데 해당 상품은 팔린 적도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300만 원, 합의금이 300만 원인가요? 주변에서 무시하라는 사람도 있고 합의 안 하면 소장 날라온다는 사람도 있고 일단 상품은 바로 내렸는데 답장이나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과하면 잘못 인정한 걸로 잡힌다는 글도 봤었거든요. 비슷한 내용 증명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진짜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이거는 모든 셀러분들의 고충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 내용 증명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받았던 게 우리나라 1등 법무법인에서 받았었거든요. 1,000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죄송하다고 하고 막 학생이라서 돈이 없다. 롯데리아 시절이었으니까 학생에서 돈이 없다. 나 롯데리아 알바생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400만 원까지 깎았었거든요. 롯데리아 번 돈 다 이렇게 해서 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우리나라 1등 로펌하고 해서 했던 사람이야. 대담해진 거예요. 상품만 삭제를 하고 따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된 건이 없기는 합니다. 무대응으로 한다 해도 추후에 형사 쪽으로 넘어간다 한들 그래봤자 얘네가 요구하는 합의금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의 비용을 내게 되거든요. 너무 무리한 금액을 불러낸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이라는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시면은 무대형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좀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선이다. 뭐 30만 원, 50만 원 선이다. 그러면은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줘버리시고 다시는 이제 그런 상품을 올리지 않거나 그 상품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이제 나만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쌓았다 라는 그냥 뭐 그런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Q&A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렸는데요. 분량 관계상 구매 대행에 대해서 심오하고 딥한 내용들은 2편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단톡방이나 제따잡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